할머니, 이거 아빠가 두고 갔어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다. 셔터를 내리던 줄이 허공에 매달린 채 윤말자는 고개를 들었다. 비가 간판을 치며 내렸고 식어버린 오뎅 국물 위로 김 한 줄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문턱 앞에 서 있는 아이 하나. 젖은 운동화,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 그리고 깃불 뒤로 별자리처럼 점 3개. 그녀의 심장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건 오직 한 사람. 7해 전 세상을 떠난 아들, 이성우에게만 있던 표식이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젖은 골목을 닮아 있었다. 투명하고 아무 말 없이 아팠다. 그녀는 말을 잃었다. 오직 빗소리와 튀김 냄비가 식어가는 소리만 남았다. 이거요. 아이가 봉투를 내밀었다. 엄마가 전해달랬어요. 윤말자의 손끝이 떨렸다. 종이는 눅눅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다. 박력분 20kg 어묵 한 상자, 가스오부시 10봉. 날짜는 2017년 10월. 그녀는 그때를 기억했다. 아들이 과로로 쓰러지기 석 달 전이었다. 봉투 안에는 영수증 몇 장이 더 있었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손글씨 하나. 엄마, 새벽에 들러 프라이팬 손잡이 고쳤어요. 손 다치지 마요. 순간 숨이 막혔다. 주방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른 손을 내밀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 한 장. 종이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분식집, 파란 앞치마의 할머니, 그리고 아빠와 아이가 함께 서 있었다. 그림 속 웃고 있는 여자는 바로 그녀였다. 이건 누가 그렸니? 윤말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빠요. 아빠가 저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을 때 그린 거래요. 그래서 이걸 네가 가져온 거니?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건 할머니한테 전해줘야 한다고. 윤말자는 봉투를 가슴에 꼭 눌렀다. 비에 젖은 종이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문 밖으로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 빗속 어딘가 아들의 그림자가 서 있는 것만 같았다. 국물 냄비가 툭 하고 터졌다. 그 소리에 윤말자가 몸을 돌렸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성우야, 이게 무슨 뜻이니? 그날 밤 그녀는 셔터를 끝까지 내리지 못했다. 비는 천천히 잦아들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 비는 그제야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봉투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라는 걸. 이건 자신이 닫아버린 문을 다시 열라는 아들의 마지막 인사라는 걸. 그녀의 이름은 윤말자 68. 이 골목에서 분식집을 한 지 30년이 넘었다. 젊은 시절엔 남편이 떠나고 그녀에겐 아들 성우 하나뿐이었다. 가마솥 옆 카운터 밑.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는 숙제를 하고 그녀는 국물을 끓였다. 기름 냄새와 연필 냄새가 뒤섞인 하루들. 그게 그녀의 청춘이었고 가난했지만 따뜻했다. 손님이 많던 날엔 국자질이 바빴고 조용한 날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성우는 어릴 적부터 조용했지만 늘 따뜻한 아이였다. 엄마, 이거 국물 좀 덜 짜면 더 팔릴 것 같아.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나보다 장사 잘하네. 그때만 해도 몰랐다. 그 웃음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는지. 세월이 흘러 성우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기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여자를 데려왔다. 하얀 마스크에 수줍은 눈빛. 간호조무사라 했다. 이름은 최다은.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손끝에 기름이 묻어 있었지만 닦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윤말자는 국자를 씻으며 중얼거렸다.
간호조무사라니 고생길이지. 성우가 더 편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 말은 스스로도 모르게 내뱉은 첫 번째 편견이었다. 그리고 다은은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란 아이였다. 두 번째 편견이었다. 그 후로도 다은은 자주 들렀다. 튀김은 170도에서 딱 올리면 바삭해요. 손님이 많을 땐 김밥 단무지 두껍게 썰면 좋아요. 그녀는 그저 웃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다쳐갔다. 며느리인 다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도 내 아들이 더 잘났는데 그 생각이 마음의 문턱을 높여버렸다. 하지만 아들 성우가 다은이 좋다고 하니 반대할 수는 없었다. 결혼식 날 윤말자는 한복을 입고 사진 구석에 서 있었다. 성우는 행복해 보였고 다은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오며 불 꺼진 가게 앞에 섰다. 간판에 불빛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그걸 운명처럼 느꼈다. 그래, 나는 이제 필요 없지. 그 후로 세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어긋났다. 성우는 야근이 잦아졌고 다은은 병원 근무가 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다은이 분식집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어머니, 김밥 한 줄만 말아주세요. 병원 가는 길이에요. 윤말자는 말없이 김밥을 말았다. 단무지를 얇게 썰었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다. 병원에서는 밥도 안 줘? 그 말은 짧았지만 다은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다은은 가게에 오지 않았다. 며칠 뒤 성우가 찾아왔다. 엄마, 다은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너도 가족이면 네 아내만 챙길 게 아니라 엄마도 좀 챙겨라. 그날 성우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새벽 전화 한 통이 울렸다. 보호자분이시죠? 이성우 씨가 지금 병원으로 오세요. 그녀는 뛰어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과로, 심장, 그리고 이별. 장례식장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다. 하얀 꽃, 검은 천, 차가운 사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안이 텅 비었다. 그날 밤 가게에 혼자 앉아 접힌 앞치마를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성우야.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그녀는 그날 이후 시간을 끄리지 않았다. 그저 불을 올리고 내리며 하루를 흘려보냈다. 그렇게 7회가 흘렀다. 그리고 오늘 문 앞에 서 있던 작은 아이가 그녀의 식어버린 시간을 다시 데우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이하준. 성우의 아들이자 그녀의 손주였다. 귓불 뒤에 점 3개. 젓가락을 잡을 때 살짝 접히는 새끼손가락. 모든 것이 성우를 닮아 있었다. 하준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빠는 여기가 제일 따뜻했대요. 그 한마디에 윤말자의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다. 식어있던 국물을 다시 불 위에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다시 끓여보자. 이번엔 식지 않게. 윤말자는 성우가 온 어느 날이 기억났다. 유난히 바람이 거세던 초겨울이었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찰나 성우가 문틈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코끝이 빨갛게 언 얼굴이었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그냥 라면 끓였지. 라면만 먹지 말고요. 다음 주엔 내가 김치찌개 해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성우의 손에 잡힌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안에는 새 프라이팬 손잡이와 기름 필터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봉투를 받았다. 이런 거 안 사와도 돼. 나 아직 멀쩡해. 그냥 엄마가 손 대일까 봐요. 괜히 돈 쓰지 말고 내 살림이나 챙겨.
짧은 대화였다. 그 대화 안에는 따뜻함도 미안함도 서툰 자존심도 섞여 있었다. 성우는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아들이 카운터 밑에서 숙제하던 때와 같았다. 그때 그녀는 차가운 말로 그 미소를 끊었다. 요즘 다은이는 잘 지내냐? 네, 뭐. 병원 일이 많아서 피곤해요. 결혼하더니 연락도 끊고.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날이 서 있었다. 성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엄마, 다은이 나쁜 애 아니에요.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지. 제대로 며느리 노릇이라도 했니? 그리고 너에 비해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엄마, 됐다. 가봐. 피곤할 텐데. 성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손끝에 힘이 빠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내일 아침에 들를게요. 그때 얘기 더 하죠. 그 말이 그날의 마지막 인사였다. 다음 날 아침, 윤말자는 새벽장을 보러 가느라 분식집을 비워두었다. 그 시간 성우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은 즉시 신고했지만 심장은 이미 오래 버티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가게 주방에는 국물이 끓고 있었다. 국자 위로 올라오는 김이 마치 마지막 신호처럼 천천히 흩어졌다. 보호자분이시죠? 이성우 씨가 응급실로. 그녀는 손에서 국자를 떨어뜨렸다. 그 소리가 타일 바닥에 부딪혀 크게 울렸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날 이후 분식집은 불이 꺼진 창고처럼 변했다. 냄비는 식었고 튀김가루는 굳어갔다. 문 밖에 사람 소리가 들려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희미한 조명 아래 서늘했다. 하얀 국화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사람들은 검은 옷 사이로 속삭였다. 과로라지? 그 나이에 너무 열심히 살았대. 윤말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사진 속 성우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더 아팠다. 다은은 구석에 앉아 있었다. 붉게 부은 눈, 마른 입술. 그녀는 계속 손끝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어머니. 윤말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저 죄송해요. 죄송하단 말 그만해.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됐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슬픔보다 앞선 것은 분노였다.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성우야. 왜 그렇게까지 일을 했어.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는 하늘을 향해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입술만 떨릴 뿐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그녀는 가게로 돌아왔다. 불 꺼진 분식집 안에는 그날 아침 끓이던 국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국물 위에는 기름막이 얇게 떠 있었다. 그 막 사이로 빛이 반사되며 흔들렸다. 그녀는 국자를 들어 올려 그대로 내려놓았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가게의 시계는 8시에서 멈췄다. 그 시각 성우가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앉은 채로 말했다. 성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땐 왜 그런 말만 했을까? 주방 한켠에는 성우가 고쳐놓았던 프라이팬 손잡이가 놓여 있었다. 손잡이는 아직 단단했다. 하지만 그 손은 이제 없었다. 며칠 뒤 다은이 조심스레 가게를 찾았다. 그녀는 문 앞에서 망설였다. 윤말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정리할 게 있어서요. 성우, 물건 좀 가져가려고요. 다 챙겨. 내가 줄 것도 없어.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다은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날 이후 윤말자와 다은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는 세상과도 거리를 두었다. 분식집은 매일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다. 냄비 속에서 끓던 국물만이 그녀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다. 성우야, 이제 좀 쉬어.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성우가 분식집에 앉아 있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와 함께 김밥을 말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엄마, 하준이 잘 부탁해요. 그녀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상하게 손끝이 따뜻했다. 그날 이후 문 앞에 어린 발자국이 남았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가 봉투와 그림을 들고 다시 왔다. 엄마가 이걸 전해달래요. 그 한마디가 7회 동안 멈춰있던 그녀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 윤말자는 봉투를 품에 안았다. 그 안엔 영수증 몇 장과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들어 있었다. 엄마, 국물은 너무 오래 끓이면 맛이 사라져요. 조금만 식혀야 더 깊어요. 그녀는 국자 손잡이를 꼭 쥐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가 남긴 건 레시피가 아니라 삶의 비밀이었다는 걸. 그녀는 불을 켰다. 냄비 위로 김이 오르고 그 속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 국물 참 따뜻하네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야 내 말이 들리는구나. 그날 밤 분식집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식었던 국물이 다시 끓기 시작했다. 그 국물 속에는 후회, 사랑, 미안함이 함께 끓고 있었다. 분식집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윤말자는 마치 오래된 바람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이는 또 왔다. 손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한 장 더 들려 있었다. 그림 속에는 분식집의 냄비와 오뎅통, 그리고 자신과 할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는 말없이 종이를 내밀었다. 오늘은 제가 그렸어요. 윤말자는 종이를 받아들며 물었다. 하준아, 내 엄마는 바쁘니? 응, 엄마는 밤에 일해요. 아빠처럼요. 그 말에 윤말자의 손이 멈췄다. 아빠처럼이라니. 그녀는 아이의 말을 곱씹었다. 아이는 계산대에 앉아 가위바위보를 하듯 젓가락을 쥐었다. 새끼손가락이 살짝 접혀 있었다. 그 버릇, 성우가 늘 그러했었다. 하준아, 젓가락 그렇게 잡으면 힘들지 않니? 아빠가 이렇게 잡았대요. 그래야 젓가락이 안 미끄러진대요. 윤말자는 순간 식어버린 오뎅 국물이 다시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아이의 손끝을 가만히 바라봤다. 닮았다. 정말 많이 닮았다. 아이는 분식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빠는 여기서 일했대요. 뭐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밤마다 여기 와서 냄비 닦았다고. 그녀는 숨이 멎었다. 냄비를 닦았다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엄마 몰래 왔대요. 할머니 힘들까봐. 윤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서랍 밑에 놓인 낡은 봉투를 떠올렸다. 그 안에 있던 영수증들 모두 새벽 시간대의 결제였다. 설마. 그녀는 손끝으로 이마를 짚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날 이후 하주는 매일 가게에 들렀다. 학교 끝나면 작은 발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윤말자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발소리가 기다려졌다. 하주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카운터 옆, 예전에 성우가 숙제하던 자리였다. 어느 날 하준이 말했다. 할머니, 이 자리에 아빠가 앉아 있었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 응. 아빠는 여기서 엄마랑 같이 김밥을 말았대요. 그녀는 젓가락을 멈췄다. 그 말이 이상했다.
다은이랑 김밥을? 그녀는 그날 밤 오래된 서랍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수증 봉투를 하나 더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다. 노랗게 바른 메모 한 장.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엄마, 다은이랑 교대하면서 이래요. 엄마 힘드실까 봐요. 내일 새 프라이팬 사올게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은 그녀 몰래 며느리와 함께 분식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윤말자는 한참 동안 주방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봉투는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주방 시계를 바라보았다. 밤 11시 45분. 성우가 마지막으로 결제했던 시간과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었다. 엄마, 새벽에 들러요. 손 다치지 마요. 그 말들이 지금에 와서야 진짜 의미로 들렸다. 성우는 매일 밤 야근을 마치고 분식집에 들렀다. 지친 몸으로 냄비를 닫고 불을 내리고 재료를 채워두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잠든 시간에 그의 아들은 그녀의 가게를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윤말자는 봉투를 꼭 쥐었다. 성우야, 왜 말 안 했니? 그때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다은이었다. 손에 든 비닐봉투에는 손수 담근 김치와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죄송해요. 하준이 오늘 또 여기 왔다죠. 윤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아이는 아빠를 닮았더라. 다은의 눈가가 흔들렸다. 네, 저도 많이 생각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윤말자가 물었다. 이 봉투, 너도 알았니? 다은은 고개를 숙였다. 네. 성우랑 같이 쓴 거예요. 어머니 몰래. 왜 숨겼니? 어머니가 싫어하실까 봐요. 윤말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은은 조심스레 봉투 안에서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엄마, 다은이 간호사 준비 시작했어요. 내가 대신 야간 돌며 가게 볼게요. 엄마 몰래 연습하니까 나중에 꼭 자랑하고 싶어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손이 떨렸다. 그녀의 머릿속에 성우와 다은이 밤마다 가게를 오가던 모습이 그려졌다. 성우는 냄비를 닫고 다은은 새벽에 김밥 재료를 채우고 둘은 서로를 걱정하며 조용히 웃었을 것이다. 윤말자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다.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나 그걸 몰랐구나. 다은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성우가 항상 말했어요. 엄마가 이 가게를 얼마나 지켜왔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성우가요, 엄마가 마음 약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 힘든 거 들으면 더 아플 거라고. 그 말에 윤말자는 입을 막았다. 어깨가 떨렸다. 다은이 봉투를 다시 건넸다. 그 안엔 마지막 메모가 있었다. 엄마, 오늘 야근 끝나면 집에 들를게요. 다은이랑 같이 김밥 싸들고 갈게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어요. 그날 성우는 오지 못했다. 윤말자는 봉투를 끌어안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은이 다가와 그녀의 등을 감쌌다. 어머니, 저도 그날 이후 가게 앞을 매일 지났어요. 하지만 문을 열 용기가 없었어요. 윤말자는 다은의 손등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체온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성우가 내 손 잡을 때 이런 느낌이었겠지.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늘 따뜻했어요.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윤말자의 입술이 떨렸다. 그 애가 그런 말을 했니? 네.
엄마는 자기 인생 전부였다고요. 두 여자의 어깨가 동시에 떨렸다. 그들은 오랫동안 말없이 울었다. 그 울음은 미움의 끝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오뎅통 위에 국물이 살짝 끓어올랐다. 기름 냄새와 국물 냄새가 섞여 오래된 온기를 되살렸다. 윤말자는 국자를 들어 다은에게 내밀었다. 먹어봐. 네. 성우가 좋아하던 맛이야. 지금은 좀 짜졌지만 다은은 국자를 받아 한 모금 떠먹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 말이 맞네요. 이 국물 따뜻해요. 윤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좀 따뜻하구나. 그날 밤 두 여자는 나란히 앉아 국물이 끓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사과이자 용서였고 이해이자 시작이었다. 다음 날 저녁 분식집의 시계는 조용히 흘렀다. 윤말자는 가게 문을 반쯤 열어두었다. 바람이 들어와 메뉴판 모서리를 흔들었다. 오늘은 그냥 열어두자. 그녀는 오뎅 국물을 새로 내렸다. 멸치와 다시마, 가스오부시를 차례로 넣고 불을 가장 낮게 줄였다. 국물은 시간을 먹여야 한다. 그녀가 오래전 스스로에게 가르쳤던 말이었다. 문이 열렸다. 하준이 먼저 뛰어들어왔다. 뒤이어 다은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방해되면. 됐어. 앉아. 짧았지만 부드러웠다.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건 이 집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윤말자는 조심스레 그릇을 놓았다. 오뎅 2개, 무 하나, 유부 주머니 하나. 그리고 작은 종지에 고춧가루와 파. 하준이 젓가락을 들었다. 새끼손가락이 살짝 접혔다. 윤말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버릇 아빠도 그렇게 했단다. 내 엄마한테 들었어요. 미끄러지지 말라고요. 다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입술이 흔들렸다. 그녀는 눈을 살짝 들어 윤말자를 보았다. 어머니, 응. 그날 이후 제가 많이 돌보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나도 미안하다. 윤말자의 목이 잠겼다. 내가 먼저 닫아 걸었지.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짧고 무거운 말들이 테이블 위로 놓였다. 그러나 이번엔 누구도 말끝을 세우지 않았다. 국물 냄새가 대신 빈자리를 채웠다. 하준이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종이 위에는 분식집 간판과 파란 앞치마의 할머니, 하얀 모자 쓴 엄마 그리고 자신. 그림 아래엔 작은 글씨가 있었다. 다시 같이 문 열기. 윤말자는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는 낡은 영수증 봉투를 조심스레 꺼냈다. 그러고는 둘 앞으로 밀어놓았다. 여기에 너희가 남긴 게 많더라. 다은이 봉투를 매만졌다. 성우가 그러자고 했어요. 언젠가 어머니가 웃을 때 그때 보여드리자고. 웃는 날이 올 거라고. 윤말자의 입꼬리가 흔들렸다. 네. 그 애는 늘 나보다 앞을 보고 살았어. 잠시 후 윤말자는 벽면의 낡은 메뉴판을 떼어냈다. 테이프 자국이 벽에 하얗게 남았다. 다시 쓰자. 다은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제가 써도 될까요? 그래. 너 글씨가 반듯하잖니. 분필이 세 종이를 스쳤다. 떡볶이 3,500원. 순대 3,500원. 오뎅 1,000원. 김밥 3,000원. 숫자 옆에 작은 마음 표시가 찍혔다. 하준이 장난스럽게 그려 넣은 것이었다. 세 사람의 웃음이 동시에 새어나왔다. 윤말자는 카운터 서랍을 열어 손목 보호대를 꺼냈다. 갈라진 손목에 조심스레 감았다. 다은이 물었다. 아파요? 괜찮아. 오래 썼더니 좀 쉬어야지. 그럼 오늘은 제가 서 있을게요. 아니, 같이 서자. 그녀는 덧붙였다.
혼자 서 있던 날이 너무 길었어. 하주는 조그만 발로 발판 위에 올랐다. 나는요? 너는 국물 위에 파 뿌리는 장을 맡아. 응. 주방에는 오래전과 다른 리듬이 생겼다. 같은 손놀림, 다른 온기. 첫 손님이 들어왔다. 여기 아직 했네. 윤말자가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손님이 국물을 맛보며 웃었다. 맛이 달라졌네. 다은이 놀라 그녀를 보았다. 윤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식혔다가 다시 데워서 그래. 오늘 배웠어. 그녀는 밤이 되도록 불을 3번 낮추고 2번 높였다. 국물은 그 사이에 무르익었다.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워 오자 하준이 졸린 눈을 비볐다. 다은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 오늘 고맙습니다. 내가 고맙지. 윤말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덧붙였다. 우리 내일부터 같이 할까? 네. 낮엔 내가, 저녁엔 내가. 하주는 숙제하고 주말엔 같이 김밥 말고. 다은의 눈에 눈물이 그렁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이 집은 너희가 지켜온 집이기도 하니까. 테이블 위에 봉투와 그림이 나란히 놓였다. 낡은 기록과 새 그림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의 마지막으로 윤말자는 간판 스위치를 껐다 켰다. 불빛이 다시 살아났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우리는 같은 국물을 먹었다. 그건 화해의 첫 규칙이었다. 며칠 뒤 분식집 앞 벚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꽃잎 몇 장이 간판 위에 내려앉았다. 아침 햇살이 유리문을 밝혀 가게 내부가 맑게 보였다.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반짝였고 새로 쓴 메뉴판이 깨끗했다. 하준이 학교 준비물을 가방에 챙겼다. 오늘 숙제는요, 가족이 같이 하는 일 그리기예요. 그럼 우리 가게를 그려라. 윤말자가 웃었다. 다은은 앞치마를 묶고 냄비 손잡이를 점검했다. 오늘은 튀김부터요? 아니, 국물 먼저. 윤말자는 국자를 들었다. 우리 집은 늘 국물로 시작하니까. 불이 붙자 냄비 아래에서 작고 단단한 소리가 났다. 보글보글. 윤말자는 하준에게 파와 어묵을 건넸다. 색은 파가 넣고 마무리는 어묵이 한다. 하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은이 김을 펼쳐 밥을 얹었다. 손길이 안정적이었다. 병원에서 배운 건 손 씻는 법인데 여기서 배운 건 기다리는 법이네요. 김밥은 기다림이야. 밥이 김을 적시고 김이 밥을 붙잡을 때까지. 문이 열렸다. 중년 부부가 들어왔다. 여기 예전 그 집 맞죠? 맞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합니다. 맛 그대로일까요? 윤말자는 미소를 지었다.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오래 끓였거든요. 손님이 웃었다. 그럼 더 깊겠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학생들, 택배기사, 골목 약국의 약사도 왔다. 가게 안이 북적였지만 어수선하지 않았다. 세 사람의 호흡이 맞았다. 윤말자는 불을 보고 다은은 손님을 보고 하주는 팔을 보았다. 틈틈이 윤말자는 카운터 및 서랍을 열었다. 낡은 영수증 봉투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메모 한 장을 조심스레 펼쳤다. 엄마, 오늘은 오뎅이 좀 짰어요. 내일은 다시 내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도 한 번 더 내리자. 국물은 잠시 식혀졌다가 다시 데워졌다. 맛이 둥그러졌다. 가게 한켠 벽에는 하준의 새 그림이 붙었다. 우리 집 다시 열어요. 그 아래에 작은 글씨가 더해졌다. 아빠도 먹어요. 다은이 적은 것이었다.
윤말자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보았다. 오후가 기울 무렵 윤말자는 손목 보호대를 풀었다. 이상하게 손이 가벼웠다. 아픈 자리에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문득 그녀는 다은에게 물었다. 너 간호사 시험은 계속 볼 거니? 다은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다시 하고 싶어요. 좋다. 저녁 장사는 내가 더 설게. 시험 볼 땐 마음 편히 봐. 다은의 눈가가 젖었다. 어머니, 내가 내 어머니가 맞다. 간단한 문장 하나가 오래 걸린 시간을 단숨에 건넜다. 다은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바깥에서 하굣길 아이들이 웃었다. 벚꽃 사이로 햇살이 부서졌다. 분식집 안으로 빛이 한 발짝 들어왔다. 해질녘 마지막 손님이 나가며 말했다. 요즘 이런 집 드물어요. 맛에 사람이 있네. 윤말자는 간판불을 켰다. 초저녁의 골목에 따뜻한 오렌지색이 번졌다. 세 사람은 빈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남은 오뎅 하나, 김밥 2조각, 떡볶이 국물 조금. 윤말자가 젓가락을 들었다. 우리 규칙 하나 만들자. 하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뭔데요? 하루에 한 번 같은 국물을 먹는다. 다은이 웃었다. 좋아요. 그럼 저는 규칙 2를 만들게요. 말해봐. 서로한테 고마운 걸 한 가지씩 말하기. 하준이 먼저 말했다. 나는 할머니가 파 맡겨줘서 고마워요. 다은이 뒤를 이었다. 저는 오늘 함께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말자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나는 너희가 돌아와줘서 고맙다.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 길었던 밤들이 다 들어 있었다.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자 윤말자는 카운터 밑을 훑었다. 봉투는 제자리에 두었다. 대신 빈 종이를 꺼내 연필로 한 줄을 썼다. 성우야, 오늘 많이 팔았다. 너의 말대로 조금 식히고 다시 데우니 맛이 깊어졌더구나. 그녀는 종이를 접어 봉투 가장 위에 올렸다. 그리고 살짝 미소 지었다. 셔터를 내리기 전 하준이 물었다. 할머니, 내일도 열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매일 연다. 셋은 나란히 서서 셔터를 천천히 내렸다. 철판이 내려가는 소리가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윤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초승달이 얇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성우야, 우리 이제 잘 지낸다. 걱정 말아라. 골목의 바람이 그 말을 받아 멀리 보냈다. 분식집의 불은 꺼졌지만 세 사람의 온기는 쉬이 식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낡은 영수증 봉투와 아이의 그림은 카운터 위에서 나란히 빛났다. 과거와 현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마지막 문장 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작은 행복은 오래 끓이고 천천히 나누면 더 깊어진다. 사람은 때로 너무 늦게 후회하고 또 때로는 생각보다 쉽게 용서합니다. 이 작은 분식집에서 세 사람은 같은 국물을 먹으며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할머니의 사연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알려주세요.